오늘 우키가 할 미연씨는 뚠뚜둔뚜둔뚜둔 시스터즈 커리큘럼 예 시스터즈 커리큘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끊었다 하겠습니다. 자, 시스터즈 커리큘럼이 자 뭐하는 미연씨인가 하고 제가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볼게요. 시스터즈 커리큘럼. 자, 시스터즈 커리큘럼이란 20살 청춘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평생 연애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흙수저, 월세, 식비, 교통비, 교재비, 관리비, 휴대폰 요금, 동생들 용돈에 졸업하고 나면 남은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매일 강의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꼬박꼬박 알바하고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와 침대 위로 쓰러지는 나날. 하지만 지구멍에도 별뜰 날이 있다 했던가. 말로만 듣던 고액과의 제의를 받게 되는데 상위 1% 재수생 자매 과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터즈라는 게 우연희라는 친구와 우유리라는 자매가 나오는데요. 이 자매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어머님한테 저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백선아 씨한테 조금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스터즈 커리큘럼을 물 흐르듯이 누구를 공략하겠다 보다는 이제 물 흐르듯이 공략이 되면 그 친구를 공략하는 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한태평으로 이름이 붙여진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우식이로 합시다. 어디 보자. 오. 아, 오토 모드가 있네. 근데 뭐 나머지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너무 큰가? 대사 안 보려나? 멈췄는데요, 게임이? 아씨, 여기서 안 되네. 2월 25일. 어슴푸레한 새벽. 잠에서 깨고 나니 무언가 차가운 것이 얼굴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비가 오는 모양이다. 이젠 새롭지도 않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젖은 얼굴을 대충 닦고 이불을 치웠다. 다행히 많이 젖지는 않았다. 내린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놈의 방은 항상 이 꼴이라 늘 바가지와 양동이를 준비해놓고 있다. 에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하철역과 걸어서 아니지 뛰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아 빠진 옥탑방. 최대한 월세가 싼 곳을 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필이면 기숙사가 재건축으로 정원을 확 줄여버리는 바람에 침대 대신 차가운 바닥에 드러누워 축축하게 젖은 천장을 올려다본다. 저렇게 빗물이 줄줄 새는데도 다달이 월세가 30만 원. 배달 한 번 시켜본 적 없이 아끼고 아낀 식비가 12만 원. 한 달 식비가 12만 원이요?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교통비에 교재비, 관리비, 휴대폰 요금, 동생들 용돈, 졸업하고 나면 남은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20살 청춘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환영해? 10,000원 내라길래 안 갔다. 개총? MT? 당연히 꿈도 못 꿨지. 그 흔한 술자리 한 번 안 나가고 이렇다 할 사치를 부린 적도 없고 매일 강의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꼬박꼬박 알바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와 침대 위로 쓰러지는 나날. 1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변동이 없다. 용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하나? 옥탑방인데요. 저번에 지붕 고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낡아서 그런가 보지. 대충 바가지 갖다 놓으면 되잖아. 침대 위로 떨어지는데요? 침대로 옮겨. 아니 그게 무슨... 바쁘니까 끊어! 뚝. 그대로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 집주인 할아버지의 성미를 잘 알고 있으니 그다지 기대도 하지 않았다. 여름철 벽지에 곰팡이나 겨울철 창문에 성에나 1년 동안 살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것들은 어떻게 내 손으로 해결을 했는데 물이 새는 것만큼은 손을 대기가 곤란했다. 계속해서 물이 새는 천장을 보며 생각한다. 요즘 물값도 비싼데 마셔도 되나? 안 되겠지? 별 수 없다. 이제 와서 여기보다 싼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미 2월 말이라 빈집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결국 돈이 문제다. 나 혼자만이라면 어떻게든 될 텐데 집안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그래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마냥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안녕하세요. 과외하기로 한 학생입니다. 오늘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요즘은 아무리 간판 좋은 대학에 다녀도 조건이 좋은 과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공급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게 문제고 대체로 주 2회이다 보니 시간대가 애매해져서 수입을 따지면 다른 알바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몸만 가면 되는 다른 알바에 비해 따로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에 쓸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점도 있고. 이 집인가? 그래도 방학 때 틈틈이 과외를 하면서 가르친 학생들로 경력을 쌓아둔 덕분일까? 알바로 일하던 가게에서 점장님께 소개를 받아서 마침내 조건이 괜찮은 고액과외 제의가 들어왔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단지만 가득 차 있는 서울 도심에 주택가가 있다고 말이나 들어봤지 실제로 와보는 건 처음이었다.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2층 주택. 와, 근데 완전 대저택 아니야? 완전 부잣집인가 보네? 초인종을 누를 때도 몇 번이나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이런 곳에 있는 집은 대체 얼마나 하는 걸까? 10억? 20억? 더 비싸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비싸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대문이 스르륵 열렸다. 깜짝아. 대문마저 자동문일 줄이야. 이런 고액과외를 맡기는 부잣집은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깔끔하게 꾸며진 정원을 둘러보며 현관까지 걸어가는데도 수십 초가 걸렸다. 누구는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는데 이런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정신이 없었다. 바닥에 쫙 깔린 새하얀 대리석, 2층까지 뻥 뚫린 천장. 가구며 조명이며 어느 하나 고급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과외하기로 한 학생입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차 드시겠어요? 네. 저기 어머님은 어디 계시나요?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받아든 뒤 물었다.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본론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학생의 현재 수준이라던가 금액이라던가 그게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좋겠지. 대신 돈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머님이 필요한데 사이트에서 볼 때는 백선화라는 이름이었던가? 어머님이요? 그쪽은 과외받는 학생분 아니세요? 언니분이신가? 과외받는 학생은 재수생이라고 했으니 그것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빈말이라도 고맙네요. 제가 애들 엄마예요. 아니, 잠깐 어리 빠져 있다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실은 자주 듣긴 하지만요. 같이 다니면 자매로 오해하곤 해요.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진짜로.
아니 누가 저 얼굴을 보고 재수생 딸을 둔 어머님이라고 생각하냐고. 부잣집은 시간도 다르게 흐르는 건가? 한 번이라도 부자였던 적이 있어야 말이지. 민망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어쨌든 할 얘기는 해야 했다. 그러면 어머님, 이전에 과외를 시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학원은 꽤 보냈는데 과외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일단 여기 제가 과외했던 학생 명단, 성적 기록이랑 제 학생증입니다. 아, 잠시 한번 볼게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와 학생증을 내밀었다. S대 학생증.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건 이거 하나뿐이다. 어머님은 학생증과 서류를 한번 쓱 훑어보고서 내려놓았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로는 이런 부잣집일수록 까탈스러워서 눈에 차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긴장되는 순간. 과외를 처음 시키는 거라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헐. 잘하실 수 있죠? 네, 성적은 확실히 오를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냥 믿고 맡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일정은 주 2회로 2시간씩인데 이건 현역 고등학생들 대상이라서요. 혹시 지금도 따로 학원을 보내시나요? 아니요. 그건 유리가 싫어하더라고요. 멀기도 하고.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후 6시에서 8시가 적당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아 참, 모집할 땐 수학으로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과목도 기회가 되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과목만 하기는 불안해서요. 기록에는 국어랑 영어도 가르치셨던데. 근데 그러면 금액이 따따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소리 조금만 키울까? 이거 더빙 소리만 좀 키울까? 글쎄요. 당연히 그만큼 과외비는 더 드리고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물론 엄청나게 이득이기는 하다. 안 그래도 비싼 과외비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 시간에 다른 알바가 있기는 해도 당연히 과외보다는 효율이 안 좋을 테고. 하지만 제가 학과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서요. 과외는 언제라도 잘릴 위험이 있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쪽보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 쪽의 노력이 더 중요한 법인데 학생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놓고 성적이 안 올랐다고 잘리는 일이 파다하다. 게다가 2학년이 된 만큼 학과 공부에 할애할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봐야 할 테고 무작정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거다. 주인공도 생각보다 철저해요. 나 같으면 덥석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역시 공부 잘하는 놈들은 다르구만. 아, 그렇겠네요. 혹시 그 부분은 한 달 정도 과외를 진행해보고 다시 상의해봐도 될까요? 이성적이면 국어랑 영어는 그다지 급하지 않아 보이니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학생분은 지금 집에 있나요? 30분 정도 쪽지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방에 있어요. 잠시만요. 조금 떨어진 어머님이 난데없이 휴대폰을 꺼내들어 전화를 걸었다. 방에 있다더니 왜 전화를? 지금 내려오렴. 선생님 와 계셔. 아, 그렇구나. 같은 집안에 있는데 목소리로 불러도 안 들릴 만큼 멀리 있는 거구나. 나는 이불을 뒤집었어도 안방에서 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렸었는데 말이지. 세상이 조금 원망스러워졌다. 헉! 예쁘게 생겼다. 이내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한 명의 소녀. 쭈뼛거리며 낯을 가리는 것 같으면서도 차가운 느낌이 돋보이는 인상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주 인사를 했다. 아니야! 어머님 얼굴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 근데 저 요즘에
연기력이 조금 늘었는데 어떤가요? 아님 말고. 평소 상상하던 추레한 재수생의 이미지와는 꽤 거리가 있었다. 옷차림도 반듯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양아치 같은 학생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준비해온 시험지를 내밀었다. 쪽지 시험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일 거예요. 평소 풀던 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참 편하게 말씀하세요. 유리도 괜찮지? 네. 아, 그럼 시간 잴게.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보니 우유리는 벌써 문제에 빠져들어 있었다. 옥탑방 집주인 연기할 때 몰입이 아주 잘 됐다고? 내가 아저씨 아줌마 더빙 전문이지. 무서운 집중력이다. 저희는 그럼 잠깐 자리를 바꿀까요? 집 되게 예쁘다. 근데 뭔가 실제로 있을 것 같아. 이런 부잣집 집. 복도를 한참 지나 나타난 널찍한 방. 사실 방이라 해야 할지 두 번째 거실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벽 한쪽이 통유리라 정오의 햇살이 방 안으로 내리쬐고 있었다. 반대쪽 벽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는데 책보다는 무언가의 미술품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인 걸까? 집이 많이 넓네요. 그렇죠. 셋이 살기에는 쓸데없이 넓어요. 셋이면 외동딸이라는 뜻이구나. 하긴 부잣집일수록 자녀를 덜 낳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지. 그쪽에 앉으세요. 아, 네. 잠깐 긴장을 풀면 잠이 쏟아질 것 같은 편안한 소파였다. 이런 것도 수백만 원은 가볍게 넘어가겠지? 혹여 스크래치라도 날까 싶어 나는 주먹을 쥐고 허리를 빳빳하게 세웠다. 손톱을 깎아둬서 다행이다. 너무 그렇게 계실 필요 없는데. 제가 이런 집에 오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되네요. 참, 과외비는 선금으로 드리면 되나요? 경우가 다 다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첫 달 성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현금으로 드려야 하나요? 아, 저는 다 신고를 해서요.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실래요? 이윽고 휴대폰에 메시지가 날아왔다. 금액은 이미 알려준 바가 있지만 이전에 봤던 것보다 과외비를 무려 1.5배 늘린 터라 살짝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어? 어머님? 네?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요. 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조금 다 드렸어요. 그래야 저희 애를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다른 학생을 더 가르치는 게 아니긴 한데 다른 집은 더 쓴다고 하던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으세요. 아니 어머님 마음이 되게 넓으시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 같은 어설픈 강사가 아니라 최소 몇 년을 학생을 가르쳐온 전문가겠지만 사실 더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없지. 중의적 의미로 마음이 넓으시네요. 야 조용히 해. 비밀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적이 괜찮으면 더 드릴게요. 그리고 구할 때 보니까 다른 강사들이 다들 나이가 많더라고요. 경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이 세죠. 유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싫다고 해서. 오우 쉣. 제 생각에도 제일 최근에 시험을 치른 학생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지인한테 부탁했는데 잘 됐죠. S대 동문이기도 하고. 정말요? 그럼 저희 선배님이시네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배라. 좀 옛날이긴 하지만요.
옛날이라고 하니 조금 위화감이 든다. 겉모습만 보면 못해도 10년 안쪽일 것 같지만 아마 아니겠지? 실례일 듯하니 졸업 연도는 묻지 않도록 하자. 야, 근데 애들이 성인인 거면은 어머님 나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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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젊게 그리긴 했다. 너무 젊게 그리긴 했네. 나는 어머님께 받은 학생의 학창시절 모의고사 성적표를 살펴보았다. 점수가 들쭉날쭉한 편이네요. 제 기억으로 작년에 특별히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유리가 몸이 약해서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모의고사 시험지도 보관하고 계시나요?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유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소 아마 30대 후반, 40대 초반일걸? 최소, 그렇게 성적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0분이 훌쩍 지났다. 쪽지 시험이 끝났을 시간이다.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막 엄청 젊어 보이는, 아니 젊어 보이긴 하지만 엄청 너무 어리게 보이진 않은 것 같다. 아니지, 만약에 19살 이때 결혼했다고 쳐도 하면은 이제 30대 후반이지. 18, 19 이때 결혼했으면. 만약에 좀 엄청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았을 수도 있잖아요. 우유리는 여전히 문제에 빠져들어 있었다. 이미 30분이 지났다. 우유리가 푼 문제는 아직 3개뿐. 열 문제라고 했었죠? 네, 4번 문제를 풀고 있네요. 문제가 많이 어렵나요? 어려운 문제만 모아둔 건 맞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우유리의 성적으로는 적어도 6개는 풀었어야 했다. 시험지 상태를 보아하니 대충 원인을 알 것 같다. 30분 지났어. 말을 걸자 깜짝 놀라 시계를 확인하는 우유리. 30분 동안 한 번도 시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걸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가 시험지를 가져가자 우유리의 시선이 시험지를 따라 쪼르르 움직인다. 많이 아쉬운 모양이다. 시험지에는 시킨 것도 아닌데 풀이 과정이 깔끔하게 순서대로 쓰여 있다. 풀고 있던 4번 문제도 거의 정답이 근접해 있는 상태였고, 일단 공부를 잘한다는 건 확신해 보인다. 푼 건 다 맞췄네. 잘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어머님과 모두 끝냈다.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학부모도 까탈스럽지 않고 학생도 이만하면 훌륭하고 말수가 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릴 일은 없겠지. 자, 나는 일어나면서 침울해 있는 우유리에게 텅 빈 시험지를 내밀었다. 찢어지거나 젖어서 못 쓰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여분을 한 장 더 준비해왔다. 4번부터 다시 풀어볼래? 감사합니다. 다시 풀 때도 시간 재는 게 좋아. 그제 안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작중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네, 맞다. 대학도 나오셨다 했지. 그러면 저 나이 때가 맞지. 근데 맞아, 예쁘면 다 누나니까. 근데 조금 아쉽긴 하다. 그러면 만약에 미중년으로 만들 거였으면은 좀 더 미시스럽고 좀 더 네, 넘어갈게요. 그럼 화요일 6시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올 때도 자동으로 열리는 대문을 지나 대궐 같은 집을 돌아본다. 앞으로 계속 오가게 되겠지? 새삼 현실감이 들지 않는 커다란 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목을 돌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잔고를 확인했다. 2번 봐도 확실하게 입금되어 있는 100만 원이 보인다. 역시 중요한 건 이거지. 게다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더 가르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자, 오늘은 기분이다! 나는 평소에 잘 들르지 않는 편의점에 들렀다. 이 맛이지. 캔커피가 뭐야? 캔커피 뭐야? 맥주 아니었어? 캔커피가 달아. 야, 주인공 너무 아껴 산다. 세상에. 3번에 중짜 하나. 토요일 점심 무렵의 중식당. 물밀듯이 몰려드는 손님들로 테이블은 가득 찼다.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난 가게인지라 이 시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리고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 딱 이틀, 이 시간에만 3시간씩 일을 한다. 이른바 피크타임 알바라는 것이다. 주유 수당이 없고 업무 강도가 높은 대신 시급이 괜찮다. 주문하신 스페셜 야끼랑 탕수육 대짜입니다. 아, 콜라도 하나 가져주세요. 컵도요. 네. 그래도 이제 슬슬 끝나갈 무렵이다. 밖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던 웨이팅도 없고 테이블에는 이미 주문을 마친 손님들뿐. 이제 곧 퇴근이라는 생각에 지친 몸을 달래며 주문받은 대로 냉장고에서 시원한 콜라를 한 병 꺼내고 있을 때였다. 죄송합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일하는 알바생 한 명이 안 보인다 싶더니 냉장고 옆 구석진 테이블 앞에서 벌을 서고 있는 게 보였다. 뭔가 일이 터진 걸까? 무슨 일이 있어요? 소스가 옷에 튀었어. 근데 옷이 비싼 건가 봐. 누나는 카운터 보러 가요. 일단 매장 일을 봐야 하니 벌을 서던 알바생을 보냈다. 테이블을 힐끗 보니 손님의 니트 소매 쪽에 아주 작게 빨간 소스가 튄 게 보였다. 에게? 겨우 저런 걸로? 어떡할 거예요? 딱 봐도 기가 셀 것 같은 게 진상의 상이 보인다. 2년 남짓한 알바 경력이지만 이런 손님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게 아니다. 고압적인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가 많다. 적절한 타협에 여지가 생기도록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 저희가 세탁비를 물어드리면 될까요? 세탁은 무슨... 이렇게 새빨간 게 지워지겠어요? 옷 다 상하거든요? 아씨, 이게 얼마짜린데? 얼마짜리긴 니티가 끼케야 몇만 원이겠지. 물론 나는 그런 몇만 원짜리 옷을 사입은 적은 없지만 슬슬 시선이 쏠리고 있기도 하고 마냥 여기에 묵혀있을 수도 없으니 이럴 때는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얼마죠? 연락처 남겨주시면 옷값 물어드리겠습니다. 188만 원이요. 네? 188만 원이라고요. 18,800원이 아니라요? 188만 원이라니까요? 그게 188만 원이라고요?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듣고 있자니 나도 어이가 없었다. 물어준다고 해도 내가 내는 건 아니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손님, 코트도 아니고 니트가 어떻게 188만 원이나 해요? 이틀 전에 산 거라 영수증도 있는데 볼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사요? 진상이 의뢰 그렇듯이 괜한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갑을 꺼내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걸 또 갖고 있네? 캐시미어 니트. 판매 금액 188만 원? 일십, 백천. 외투도 아니고 안에 받쳐있는 니트 한 벌이 정말로 188만 원이 맞았다. 숫자를 세다 말고 굳어버린 내게 여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아까 그 알바생한테 전해주시죠. 네. 나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번호를 휴대폰에 받아 저장했다. 자존심? 그런 건 옛 저녁에 가져다 버렸다. 혹시 남아있다 해도 188만 원보다 쌀걸? 난 모르는 일이다. 188만 원을 내가 물어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톳이랑 앞치마 여기 있습니다. 니트가 188만 원이면 코트는 얼마나 비쌀지 가늠도 안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했던가 그거 반대도 마찬가지다. 까마귀 입장에서도 백로 노는 곳에 엮여서 좋을 일이 없다. 사람은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나는 친절하게 앞치마를 꺼내준 뒤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 혹시라도 이쪽에는 오지 말아야지. 가게에 보험 있어도 저런 거 처리 안 해줘요. 왜냐면 예를 들어 사장님이 아니라 가게 직원이나 뭐 사장님 때문에 손님이 막 다쳤어. 그러니까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보험 처리 될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런 옷이라던가 저런 물건은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배상 처리가 조금 어려워요. 된다고 해도 까다롭고 아마 저 만약에 진짜 188만 원짜리면은 저거 다는 안 되고 아마 진짜 세탁비 이렇게만 나올 거야 아마. 평일 저녁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주방 아르바이트를 한다. 맘스터치 아인교. 시급은 평범하지만 일 자체는 단순하고 돌아가는 길에 햄버거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인 가게다. 덕분에 1년 동안은 평일 저녁거리를 걱정해 본 적이 없지만 이야 잘 됐네. 그럼 저녁 주방 한 명 새로 구해야겠다. 죄송해요 늦게 말씀드려서. 아니야 너 소개시켜줄 때부터 예상은 했어. 알바 넷에 구인 올리면 10분 만에 대여섯 명은 오는데 뭘.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방학 때와 달리 학기 중으로 과외 일정을 잡혔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졌다. 지난 금요일에 과외 상담을 한 뒤 바로 전달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꽤 늦은 셈이다. 그래도 너만큼 일머리 있는 애가 오면 좋을 텐데. 에헤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이만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래. 홀은 텅텅 비었고 마지막으로 기름이 식기 전에 저녁거리가 될 햄버거를 하나 만들었다. 한 개에 3,000원이 넘는 햄버거를 앞으로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을 일이 없지 않을까? 막 튀김기에 불을 끄고 있는데 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감 시간이라서요. 11시 마감 아니에요?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주문은 10시 반까지만 받아요. 남은 것도 없어요? 그렇죠. 미리 만들어두는 게 아니니까요. 먹고 싶었는데. 사실 하나쯤 더 만들어도 되지만 마지막 날이라고 나를 일찍 퇴근시켜주려는 점장님의 배려였다. 그럼 생각해보니까 맞다. 이거 시크릿 플러스냐고 물어봤는데 그 시크릿 플러스 버전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버전으로 샀습니다. 나는 마저 주방을 정리한 뒤에 나왔다. 점장님 정리 다 끝났어요. 고생했어. 손님 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안 판다고 안 망해. 그동안 고생했고 과일 잘리면 다시 와도 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섰다. 야 근데 저 아까 노란머리 성우분 뭔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공원. 깜깜한 밤이라 사람은 없어 조용하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항상 텅 빈 이 공원에 눈을 밟혔다. 번화가 가운데 지어져서는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들 바쁜 모양이다. 예전에는 저쪽 벤치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곤 했었지. 맥주 한 캔 살 돈도 아까워서 500ml짜리 생수 한 통을 들고 딱 저 자리에. 그런데 그곳엔 이미 선객이 있었다. 약간 상기된 듯한 얼굴을 보아하니 술을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묘하게 낯이 익은 느낌인데. 별 수 없이 돌아가려는 순간. 잠깐만요. 네? 그거 안 팔아요? 느닷없이 불러 세워지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녀는 대뜸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내 손에 들린 햄버거를 말하는 건가? 이걸 파냐고? 이건 제 저녁인데요? 그래서 안 파냐고요. 안 팔죠. 얼마에 팔래요? 내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아예 주머니에서 지갑까지 꺼내고 있다. 퇴근했는데도 진상 손님인가?
이 정도면 귀엽지. 여태 겪은 일 중에서는 진상축에도 못 끼는지라 아무렇지도 않다. 5만 원이요. 더럽게 비싸네. 그럼 수고하시고. 가게는 어딜 가요? 사요. 어? 여자는 대뜸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걸 준다고? 188만 원에 팔게요. 나는 얼떨결에 손에 들려있던 햄버거와 5만 원을 교환했다. 5만 원권 지폐의 샛노란 빛깔에 눈이 팔린 탓이다. 이게 웬 횡재냐? 맛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어제 188만 원짜리 니트. 그 여자다. 막상 저지르고 나니 찝찝하지만 어쨌든 본인 의사로 웃돈을 주고 산 거니까 나는 잘못 없는 거겠지? 슬그머니 물러나려는데 저쪽에서도 나를 알아봤다. 어제 중국집 알바생 아니에요? 맞을걸요? 햄버거도 팔아요? 이제 안 팔아요. 왜요? 맛있는데. 더 좋은 일을 구했거든요. 부럽다. 난 일 없는데. 뭐지? 시비 거는 건가? 난 시험도 떨어지고 동생이랑 싸우고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다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 네. 그건 아니었나 보다. 이 사람에게도 그럭저럭 기구한 사정이 있겠지만 알게 뭐냐? 188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동정하고 싶지 않다. 전부 배부른 소리지. 그럼 맛있게 드세요. 언제 정신을 차리고 5만 원을 돌려달라 할지 모른다. 내일 과외에 쓸 자료를 정리하려면 돌아가서 일찍 자야 하기도 하니 나는 계속 중얼거리는 여자를 뒤로 한 채 공원을 빠져나왔다. 아, 기적의 분식조 성우님은 아니구나. 근데 저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운다.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는 해뒀다. 본격적으로 과외가 시작되는 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한 편인데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일단 이 터무니없는 넓은 거실에 들어서기만 하면 절로 무릎이 공손하게 모아지는 것이다. 준비됐다고 하네요. 네. 우유리의 방은 2층에 있었다. 부드러운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또 긴 복도를 지나서야 방문 앞에 도착했다. 방이 몇 개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오면서 지나친 문만 3개였던 것 같은데. 이쪽이 유리방이에요. 안 까먹게 외워야겠네요. 그럼 수업 잘 부탁드립니다. 야, 엄청 대저택은 진짜 길도 잃을 것 같기는 해. 방을 열자마자 검은색 계통의 차분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잠깐 봤는데도 우유리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다. 왜 이래 이거. 의자에 앉아있던 우유리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쪽에 앉으면 되지? 책상은 둘이 쓰기엔 충분할 만큼 컸고 내가 앉을 의자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나만 긴장한 줄 알았는데 과외를 받는 당사자인 우유리도 몸이 바짝 굳어있는 게 보였다. 이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차차 나아지겠지. 학생과 친해지는 것도 과외에서 꽤나 중요한 요소다. 문제는 다 풀어봤어? 네. 어땠어? 좀 허탈하지? 뒤쪽 문제는 쉬웠어요. 받아간 시험지 줘볼래? 검사까진 맞췄는지 모두 정답을 맞췄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10번까지 있던 문제 중 우유리가 시간 안에 푼 문제가 단 3개. 하지만 처음부터 그 문제들은 난이도가 역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1번이 가장 복잡하고 10번이 가장 간단하게.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다 길어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마. 습관 같은 걸 본 거야. 문제 풀 때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계산 실수가 작거나 풀이를 자기도 못 알아보게 적는다거나. 그런 점에서 우유리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
또렷하고 예쁜 글씨체로 모든 풀이 과정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정답을 도출한다. 꼭 개념서의 해설집 같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4번부터 다 푸는데 20분이요. 빠르네. 거꾸로 풀었으면 다 풀었을 수도 있겠다.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건 의식하면 쉬우니까 바로 수업 시작할게. 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수업. 내가 과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점도 있고 애초에 우유리가 공부를 잘하니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물론 수업 자체의 난이도는 높았다. 큰맘 먹고 유료 문제 사이트에서 6만 원씩이나 되는 연회비를 결제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한 번 더 꼬아서 심화 문제를 만들었다. 두 번째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부등호 조건은 익숙한 모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처음 봤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면 모양을 건드려야 한다는 뜻이야. 이 문제에서 x2는 x1보다 크다 라는 확실한 조건을 줘줬으니까 x 뭐라고 읽어야 돼? 나 수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무튼 이 양수지 양쪽을 나누면 기울기. 각 단원별로 추려낸 심화 문제를 우유리에게 풀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주는 방식. 잠시 펜을 끄적이던 우유리가 이내 문제의 답을 찾아냈다. 와 근데 과외 방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해준다고? 원래 보통 이런 거 그냥 과외를 끝냈다 하고 호로록 하지 않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 확실히 우유리는 내가 가르쳤던 누구보다도 똑똑한 학생이었다. 그래, 좌표 문제는 그래프부터 그려야지. 직각삼각형 등비 급수는 각도부터 미지수로. 잘하네. 어라?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나? 손이 멈췄네. 선생님. 응?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 아니요. 그게 가까워서. 나는 깜짝 놀라 의자를 뒤로 뺐다. 우유리 바로 앞에 있던 노트에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 거리를 의식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학생만 가르치기도 했고 냄새라도 난 건 아니겠지? 햇볕에 바짝 말리고도 다림질까지 열심히 한 건데. 이번에는 너무 멀어요. 이게 참 마주보고 과외한 적은 많은데 옆에 있으니까 뭔가 애매하네. 제가 이쪽에 두고 풀게요. 이러면 좀 낫네. 다행히 이 문제는 우유리가 약간 몸을 트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었다.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이것보다 조금 빡빡할 거야. 오늘은 첫 수업이라 여유가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숙제로 낸 문제 풀이하는데도 쓸 거라서. 숙제는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줬으면 좋겠어? 문제 개수로. 10개요? 숙제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 어머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수업 때보단 쉬운 문제로 60개 어때? 수업 없는 날에 30문제씩 풀면 딱 되는데. 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오유리. 공부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숙제를 싫어하는 건 모든 학생이 공통인가 보다. 별 수 없다. 따로 학원도 안 다니면 숙제라도 많아야지. 오늘 가져온 문제는 이게 단데 시계를 보니 수업 시간이 아직 10분이 남았다. 이렇게 애매하게 남는 시간을 때우는 스킬도 중요하지. 너무 빡빡하게 공부만 하면 학생이 금방 실증을 느끼고 만다. 주변에 재수하는 친구들 있어? 있어요. 몇 명. 보통 학원 많이 다니지 않나? 학원이 집에서 멀기도 하고 갑갑한 게 싫어서요. 그래도 혼자 재수하면 많이 힘들 텐데.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고 외로운 것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 의지라는 게 마음 먹은 대로 하기가 힘들잖아. 그렇긴 한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자신이 있나 본데. 그렇다기보다는 할 게 없어서요. 할 게 없다니? 선생님은 시간이 남으면 뭘 하세요? 나는... 어라? 별로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잠깐 멈칫했다. 시간이 비어본 적이 없는데? 강의 듣고 저녁에는 알바하고 주말에도 주말 알바하고 돌아오면 쓰러져 자고 너무 처량해서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믿어주기나 할까? 그냥 뭐 남들처럼 게임하고 운동하고 뭐 너튜브 보고 그러지.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애들 많은데 뭐 어때? 그럼 공부 안 할 땐 뭐 해? SNS 같은 건? 안 해요. 그냥 게임 조금... 길어야 1시간 정도. 그럼 남은 시간에 공부만 해?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러게요. 그럼 먹고 자고 공부만 한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라고 말하기에는 당장 내가 1시간 쉴 틈도 없이 먹고 자고 일만 했다. 나는 목소리를 죽이고 물었다. 혹시 공부 안 하면 부모님이 막 혼내고 그러시니? 아니요. 한 번도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 말고 할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 못 찾는 건 다 똑같은데 뭘. 걱정하지 마. 나도 일단 공부해서 좋은 대학부터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찾으려고.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으셨어요? 아니,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장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유가 좀 생기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점은 신경 쓰지 마. 남들도 다 똑같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8시 지났다. 오후 8시.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이 무사히 끝났다. 특별히 거슬리는 점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우유리의 표정도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풀린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면 첫날부터 잘리는 불상사는 없겠지? 숙제는 웬만하면 혼자 풀고 혹시 다른 문제도 풀다가 어려우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돼. 네. 연락처를 알려주고 준비해온 문제들을 가방에서 꺼내 우유리에게 건넨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기하게도 2시간 동안 앉아있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의자도 비싼 거겠지? 하나하나가 전부 불었다. 어머님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평생 이런 사람들과는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니 새삼 위화감이 든다.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걸까? 대문을 넘어선 뒤에야 긴장이 풀려 긴 숨을 토해냈다. 아마 지금쯤 수업이 어땠는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을까? 몇 끼니 때울 걱정이나 하던 내가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긴 하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에헤이. 말해놓고서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실은 어제 집에서 잠깐 검색해봤는데 10억, 20억이 아니라 안 돼! 최소가 100억 단위인 걸 보고 기겁을 했다. 사진으로 봤던 집도 이 집보다는 작아 보이던데 이쯤 되니 너무 비현실적이라 오히려 박탈감이 덜하다.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오히려 나랑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 부자잖아. 그러면 뭐 박탈감이고 뭐고 뭐 그냥 이야 잘 사는구나 싶어요. 그냥 그보다는 오늘 저녁거리나 고민해볼까? 8시면 딱 좋네. 그치. 이재용 회장님 누가 질투해. 100평 넘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1층만 해도 100평이야 지금 사진만 여기만 봐도. 예전에는 알바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마감 세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는 다 팔리고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일은 다르겠지?
생선도 있으면 좋고 고기가 싸면 불고기도 괜찮고 그런 걸 생각하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 그냥 이 사람들과는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른 거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뭐야? 오. 아, 이것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뭐야, 이게? 이거 뭐 게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미니게임 같은 게 없나 보네? 여기서 잠깐, 우키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빨래 좀 보고 올게요. 다 된 것 같아서. 맹냠씨한테 말하고 오긴 했는데, 맹냠씨 지금 100% 다시 잠든 것 같거든요? 갔다 올게요. 손미불 구름이 tell me what you need 놀라운 마음이 하나 둘 grooving 한순간 like a fire 환란의 열긴 하여 Yeah, we gonna celebrate 할 얘기 가득해 달빛도 기대어 앉은 secret time till the sunrise 들뜨는 vibe 계속 update 궁금하다 I just wanna know it we cannot forget it Girls night 오늘만 기다려왔지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나 타워 feel alive Girls night 다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어 24/7 꿈 같은 heaven bab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함께하면 매일 Yeah, we make it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꿈 같은 heaven Perfect girls night 내가 말한 겐 좀 special Yeah 조금 티내봐도 될까 더 당연하던 듯 Just move 더 빛나는 your tone 나도 모르게 잠긴 맘이 all right Talking deep deep I can make you want talk 조명을 낮춰도 환한 secret time Till the sunrise 반짝인 eyes 계속 replay 달아난 점 I just wanna know it we cannot forget it Girls night
조금 티내봐도 될까 다 당연하다듯 Just move 더 빛나는 걸 더워 나도 모르게 잠긴 맘이 alright Talking deep deep I can make you want talk 조명을 낮춰도 환한 secret time To the sunrise 반짝인 eyes 계속 replay 따라란 듯 I just wanna know if you cannot forget it Girls night 오늘만 기다려왔지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나다워 feel alive Girls night 다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어 24/7 꿈 같은 heaven baby 번지는 smiling smiling 너무도 변해 baby 멀리 떠나온 것처럼 세상과 한 발 멀어져 yeah We're feeling so good in this night Girls night 벅차는 지금의 느낌 끊임없이 웃음이 터져 날 보며 feel alive Girls night 다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어 24/7 꿈 같은 heaven bab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함께 we make it yeah we make it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꿈 같은 heaven perfect girls night 왔다. 건조기 돌리고 맹냠씨 다시 재우고 애기 밥 채워주고 물통 물통 갈아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기도 자요. 근데 이제 이러면 문제가 뭐냐, 깜지가 지금 자면 이제 제가 방종할 때쯤 깹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혀요. 못 자게. 으아.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다음 수업 가겠습니다. 학교는 수요일에 개강을 해서 본격적인 2학년 과정이 시작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눈물을 머금고 또 한 번 전공서적을 구매하는데 지출이 발생했다. 대체 왜 전공서적은 같은 두께의 사전보다 2배 이상 비싼 걸까? 심지어 번역도 안 한 원서면서. 애취! 어우, 날씨가 좀 풀린 줄 알았더니 이수하는 전공 과목이 늘어난 만큼 1학년 때와 비교해 필요한 공부량이 확실히 늘었다. 반액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만큼은 성적을 유지해야 하니 알바 시간을 줄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평일에 남는 시간은 싹 다 과외에 쏟고 주말 오후에 그때그때 찾아서 하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만두고 그 시간을 학과 공부와 과제로 채워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사정이 낫다. 당장은 수학뿐이지만 따로 학원을 안 다닌다고 했으니 부모님이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국어와 영어도 수학과 동등한 비중으로 가르친다면 과외비가 무려 3배! 그쯤 되면 어지간한 직장인만큼은 버는 셈이다. 그러니 최대한 이 한 달간 수업의 만족도를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도 잘해보자. 와, 월 300이면 잘 버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 깜짝아. 안녕. 오늘은 어머님 대신 우유리가 나를 맞이했다. 안 그래도 넓은 거실에 사람이 한 명 줄어드니 엄청나게 공백이 크다. 어머님은 안 계셔? 바빠서 보통 집에 잘 안 계세요. 아하. 그럼 바로 수업하자. 네. 근데 이거 시크릿 플러스 버전이랑 이거랑 많이 다른가요? 숙제부터 채점할게. 수업 때 푸는 문제에 비하면 숙제로 낸 문제는 쉬운 편이었지만 그 중에도 고난이도 문제가 두어 개 섞여 있기는 했다. 시크릿 플러스가 좀 더 야한 거 많이 나오는 건가? 그걸로 살 걸. 아.
아, 이거 마우스 휠 누르면 저게 나오는 거구나. 그런 문제 근처 시험지의 공백에는 무척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이는 풀이 과정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플러스 달리면 성인용일 거라고. 아, 그러면 방송에서는 못했겠네. 두 문제 못 풀었어요. 우키 평균이라뇨. 못 풀 수도 있지.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해. 둘 다 생소한 문제이기도 하고. 확실히 유료 사이트를 이용한 보람이 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문제를 깔끔하게 다 풀어버리는 것도 곤란하니까. 이건 좀 지저분한 문제인데 실제로 오답률도 엄청 높아. 지저분해요?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 이 함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p를 빼면 그래프가 점으로만 남아. 식으로 딱 떨어지게 푸는 게 아니라 이 정수들을 일일이 대입해서 일일이. 그렇지. 수능에선 드문 풀이 방식이긴 한데 재작년 9평 20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돼. 그래도 역시 우유리는 이해가 빨랐다. 내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이걸 설명해주느라 진땀을 뺐던 것에 비하면 우유리를 가르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60문제 중 우유리가 틀린 문제는 2개. 뭐라고요, 선생님? 언제 밤이 됐죠? 풀지 못한 2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정답이었다. 실수가 없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다. 아, 참. 이거 다 푸는데 얼마나 걸렸어? 아까까지 계속 풀고 있었어요. 숙제 밀어서 하는 타입이구나? 아니요, 못 푼 문제들만요. 다른 건 어제 다 풀었어요. 잘했네. 이야, 요 근래 보기 드문 우수한 학생이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1등급을 유지하는 게 정상일 텐데. 어머님께 전해들은 우유리의 수학 성적은 편차가 꽤 심했다. 그래서 과외를 맡긴 걸까? 언제부터 풀었는데? 점심때부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2문제를? 네. 별다른 표정 변화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우유리. 문제될 게 있느냐는 듯한 얼굴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은 오후 6시. 점심때라면 아무리 늦어도 2시쯤일 테고 4시간 동안 풀리지도 않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건 집중력이나 집념을 뛰어넘고 부를 게 아니지 않나?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 지적하기도 못해서 우선은 넘어가기로 했다. 수업은 지난 화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그렇지? 유리야? 네. 졸려? 잠깐 쉬었다 할까? 아니요, 죄송해요. 아니, 피곤한 날도 있지.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나도 잠깐 쉴까?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1층에 있는 거 쓰면 되지? 네? 바로 옆에도 있는데. 아니야. 잠깐만 쉬고 있어. 전에 검색했을 때 이런 부잣집에는 손님용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들었다. 특히 복층 구조라면 2층 화장실을 쓰지 않는 게 예의라고 한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조심하는 게 좋겠지. 오호. 무슨 화장실이... 우리 집 거실만 하는 화장실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니, 욕실이라고 불러야 하나? 게다가 2층에도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이 집에는 도대체 화장실만 몇 개가 있는 걸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막 볼일을 보고 나온 순간 야, 낯선 목소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다 썼으면 채워놓으라고. 막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수건만 걸친 반라의 여성과 마주치고 말았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이제 막 씻고 나온 모양인데, 나는 황급히 눈을 돌렸다. 뭐야? 누구야 당신?
그쪽이야말로 누구세요? 남의 집에 쳐들어와 놓고 무슨 미친 소리야! 네? 아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전 과일 강사인데요. 과외? 그보다 뭐? 남의 집? 우유리는 외동딸이 아니었던가? 그때 그 사기꾼! 제가요? 야, 무슨 햄버거 하나를 5만 원에 팔아? 아 그때 그 진상. 누구 보고 진상이래! 아 누가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중국집에 와요. 튈 게 뻔한데. 그제야 고개를 들어 슬쩍 보니 의외로 낯설지 않은 얼굴이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188만원짜리 니트와 5만원짜리의 햄버거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을 줄이야. 어머님은 분명 셋이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옷이야 어떻게 입든 내 맘이지. 애초에 내가 흘린 것도 아니고 거기 알바가 실수한 거거든? 그거 살짝 튀었다고 물어내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그건 그렇긴 하지.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건데? 아, 네. 근데 뭐? 아니, 근데 아까부터 왜 반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발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설마 5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나는 혹시라도 붙잡힐까 싶어 얼른 우유리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금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누굴 마주쳤는데. 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뭐 다른 곳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서 화가 좀 나셨더라고. 너희 언니셔? 네. 맨날 그래요.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보통 자기 언니를 그렇게 부르던가? 하여간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유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으니 나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렇게 두 번째 수업을 마저 끝낸 뒤 조용히 돌아가려는데 잠깐만요. 그럼 그렇지. 곱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긴 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여자가 거실에서 나를 붙잡았다. 그나마 존댓말로 바뀌기는 했다. 후줄근한 차림새를 보면 우유리보다는 이쪽이 훨씬 재수생 같다. 그래도 이번에는 옆에 우유리가 있으니 사정 설명을... 어? 뒤를 돌아보니 우유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계단을 내려온 것 같았는데? 와, 설마 그냥 가려고 했어요? 네? 제가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5만 원에 사겠다고 한 건 그쪽이었는데요? 누가 그깟 돈 5만 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 그럼 뭐가 문제죠? 나한테 5만 원이 그깟 돈은 아니긴 한데. 경찰을 경찰이 왜요? 거기서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요? 쪽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몇인데. 대충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공원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다고 한다. 보통 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멀쩡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마터면 파출소까지 끌려갈 뻔했다고. 그렇다고 화를 낼 건 아니지 않나? 이러니까 남을 함부로 돕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지. 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싶다. 그럼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아니 딱 봐도 거기서 엎어져 잘 것 같길래 신고해준 거잖아요. 날도 추웠는데. 나 완전 멀쩡했거든요? 멀쩡한 사람은 5만 원 주고 햄버거 안 사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게 불편했으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지만 계속 과일을 하는 이상 앞으로도 마주칠 테니 더 심기를 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박박 다 긁으셨는데 표. 나는 말문이 막힌 여자를 뒤로하고 문을 나섰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야 동문이다. 안녕히 가세요. 오후 3시 태풍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게는 순식간에 한산해진다. 대학가 주변의 식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아, 그래서 그거 물어달래요? 아니. 막 테이블을 다 치웠을 무렵 다른 알바생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그때 그 일인가?
나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막상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필요 없대. 와, 어이없네. 선심 쓰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무슨 188만 원이야. 딱 봐도 싸구려 같던데. 아, 그냥 진상이죠, 진상. 아닌데, 그거 진짜 188만 원짜리 맞는데. 영수증을 직접 본 사람은 옆에 두고서 왜 자기들끼리 떠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곳에 끼어서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 끝까지 물어내려고 하진 않은 것 의외였다. 그 성격이었으면 악착같이 받아낼 것 같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말려들지 않게 나는 먼저 가게를 빠져나왔다. 과일을 위해 단기 알바를 관뒀으니 이제 저녁 일정이 없어 여유롭다. 개강을 하긴 했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강의를 마친 터라 과제도 없고 그래서 들른 곳. 흥겨운 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내 표정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다. 아, 무슨 샤프 하나가 12,000원이야? 형광펜은 또 가격이 왜 이렇고? 노트 따위를 사러 집 근처 허름한 문구점에는 많이 들러봤어도 이런 초대형 펜시점에 오는 건 처음이다 보니 다소 낯선 가격대가 눈에 띄었다. 할인 행사를 한다기에 무턱대고 찾아오긴 했는데 자그마한 플라스틱 쪼가리들 주제에 가격이 심상치 않다. 문구점 갈 걸 그랬나? 수입해온 고급 제품들이 많다 보니 할인 중인 가격도 만만찮다는 게 문제였다. 계기는 단순했다. 우유리에게 문제를 가르치면서 깨달았는데 내가 쓰던 펜이 너무 낡고 꼬질꼬질해 보였던 것이다. 샤프는 수능 시험장에서 받은 거고 펜은 집에 굴러다니는 것을 잉크만 갈아서 썼다. 내가 쓰는 데에 전혀 불편함은 없었지만 그걸 보고 있는 우유리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니까.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깔끔한 방을 보면 적어도 좋아할 것 같진 않다. 그나마 펜은 좀 싼데. 한참 고민만 하다 보니 고르지 못한 것들 투성이었다. 막상 쥐어보니 제일 싼 5,000원짜리는 불편해서 못 쓸 것 같고 후기라도 검색해봐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샤프를 돌려놓으려는데 진열대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유명한 펜시점이니 찾아오는 게 이상하진 않지. 말을 걸까 싶다가도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선뜻 말을 걸기 어려운 인상이기도 하고 혹시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따로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구태여 아는 척을 할 필요는 없겠지. 선생님? 라는 생각이 무색하게도 우유리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서 말을 걸어왔다. 유리야? 여기서 보네. 뭐 사러 왔어? 지우개를 다 써서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네. 보통 지우개는 다 못 쓰고 잃어버리잖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게, 나는 지우개를 단 한 번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펜이랑 샤프 좀 새로 사려고 했거든. 종류는 많은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서. 이 나이 먹고 필기구 하나 제대로 못 골라서 쩔쩔매고 있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치만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걸 어떡해. 저기...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까요? 진짜? 그래주면 고맙지. 최대한 오래 쓰게 튼튼한 걸로. 저도 펜 자주 떨어뜨렸어요. 맞지. 원래 지우개 조각하고 도장으로 만드는 용도 아닌가? 그리고 애들이랑 던지고 싸우고 놀다가 맨날 잃어버리고. 맞아. 그리고 어차피 조금 남으면은 좀 지우개 쓰기도 힘들어서 그냥 버렸던 것 같아. 옛날엔 되게 싼 지우개들 많았거든요. 약 좀 먹었습니다. 이건 자주 고장나고 이건 번짐이 심해요. 둘 다 사려고 했었는데. 이쪽 두 개가 괜찮은데 뚜껑이 불편해서 저는 이걸 써요. 그럼 나도 그걸로 사야겠다. 이랬는데 막 볼펜 하나에 막 2, 3만 원짜리인 거 아니야? 그렇게 우유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쇼핑을 마쳤다. 어쩌다 보니 우유리가 쓰는 것을 대부분 똑같이 사게 됐지만 가격대가 적당해서 좋았다. 먼저 계산을 마친 우유리는 줄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이 같은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어도 딱히 할 일은 없을 텐데
괜히 어색해지는 것도 불편하니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너는 더 살 거 없어? 네? 살 건 다 샀는데. 슬쩍 내려다보니 우유리가 구매한 물건은 지우개와 새 노트 한 권이 전부였다.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저것만 산 건가? 그때 우유리의 시선이 잠깐 한 곳으로 향했다. 펜시점에는 을에 있는 인형 따위의 캐릭터 상품을 진열해 놓는 곳이었다. 우키가 제일 좋아하는 곳! 신상품 출시라... 이제 보니 지우개를 사러 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이런 것도 파네? 그러게요. 커다란 진열대 하나에 이런저런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 상품들이 늘어서 있었다. 동생들과 나이차가 많이 나다 보니 여기에는 나도 그럭저럭 관심이 있는 편이었다. 유명한 것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항상 고민하게 되지만. 오, 이거 게임이랑 같이 나왔구나. 전시돼 있던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3달쯤 전에 최신 시리즈가 나왔는데 관련 상품은 이제야 출시된 모양이다. 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건데 하나 사갈까? 해보셨어요? 로켓몬 슈퍼 배틀? 아, 동생들이랑 같이 해봤지. 본가에 게임기가 있거든. 너도 해봤어? 아니요. 그렇구나. 아, 여기 티추도 있다. 엄청 귀여워요. 근데 네 방에 인형 같은 거 하나도 없지 않아? 인형으로 향하던 우유리의 손이 순간 멈칫한다. 그렇죠. 네. 20살인데 인형은 좀 뭐 임마! 이상하죠. 나는 지금 300살이 넘었는데도 우리 집에 지금 인형이 거짓말하고 한 300개나 넘게 있는 것 같아! 에이, 뭐 어때? 귀엽잖아. 30살 먹고도 방 한가득 채워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그런가요? 비싸서 문제지. 퀄리티가 조금만 높다 싶으면 곧장 수만 원대로 가격이 뛰어버리니 살 때마다 손이 벌벌 떨린다. 어쩌겠는가, 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진열장 한쪽을 살펴본 뒤 뒤로 갔더니 또 못 보던 인형들이 한가득 있었다. 동생들이 어린가 보네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 한 명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5학년이야. 아이들한테 인기 많다고 듣기는 했는데. 장난 아니지. 가방, 필통, 심지어 수저통까지 뭐만 하면 다 로켓몬이라니까. 동생들이 티를 안 내는 편이기는 해도 둘 다 부모님께 떼를 쓰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간혹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면 매번 홀린 듯 시선을 빼앗기곤 했다. 애들 착하다. 그 나이 때면 한창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할 나이인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사달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는 걸 보면 대견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고 만다. 나는 결국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하얀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이거 하나 사서 가야겠다. 저도 그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너도 하나 사갈래? 그럴까요? 저기요. 이거 더 있죠? 2개만 꺼내주세요. 네, 잠시만요. 창고를 뒤적거리던 점원이 이윽고 인형 2개를 꺼내왔다. 나는 인형을 자세히 살펴본 뒤 1개를 우유리에게 넘겼다. 뭔가 다른가요? 진열된 건 다른 사람들이 막 만져보고 했으니까 흰 인형이잖아. 인형은 결함품이 많아서 살 때 잘 보고 사는 게 좋아. 아, 털이 빠져있다거나 재봉선이 튀어나와 있다거나 까탈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없는 살림에 하나를 사도 제대로 된 걸 사야 하지 않겠는가. 그나마 이런 정품 인형은 품질이 꽤 좋은 편이다. 저기 인형 뽑기도 있어요. 난 구경만 할게. 나는 가격을 보고 기겁해 물러났는데 우유리는 망설이지 않고 만원권 지폐 한 장을 인형 뽑기 기계에 집어넣었다. 아니 저걸? 뽑기 기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나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기행이었다. 제대로 뽑히지도 않는 게 10,000원에 4회라고? 10,000원에 4회? 너무 양아치인데? 도통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야 말이지.
돈이 많나? 아, 그야 많겠지. 잘 안 되네요. 에이, 이건 기계가 너무 양심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기껏 집은 인형은 들어올리기만 하면 힘없이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애초에 집게가 헐거워서 제대로 집을 수 없게 만들어둔 거다. 이걸 어떻게 뽑아? 이에 관해 동생들에게도 단단히 버려둔 적이 있다. 자, 똑같은 인형을 가게에서 사면 10,000원인데 뽑기는 한 번에 2,500원이야. 뽑기 기계 주인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걸까? 당연히 10,000원만큼 뽑기를 해도 안 뽑히기 때문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우린 항상 당하기만 해. 나쁜 세상이야. 거의 다 됐는데. 라는 건 전적으로 내 생각이고, 어차피 우유리야 돈이 많으니까. 우키 기화가 우키 인형 뽑기 그만해. 기분 좋아 보이는 걸 말릴 필요는 없다. 재미만 있으면 뭐든 상관없지 않을까? 한 번 남았는데 선생님이 해보실래요? 내가 해도 똑같을 텐데. 그래도요. 재촉에 못 이겨 손잡이를 잡았다.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크게 공을 들이지도 않았다. 대충 제일 커다란 펭귄 모양 인형 위로 집게를 떨구고, 에이, 그럴 줄 알았지. 어? 나와 우유리가 동시에 반응했다. 뾰족한 집게 끝에 인형이 상표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인형을 번쩍 들어 올렸다. 큰 크기만큼 꽤 무거운 인형이었는지 조금씩 미끄러지고는 있었는데 딱 알맞게도 출구 위에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요란하게 울리는 팡파레 소리에도 손잡이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살면서 이런 행운이 찾아온 적이 있었나? 우와, 뽑았어요. 그러게, 완전 사기는 아니었네. 뽑으면 주기는 하는구나. 노리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뽑아놓고 나니 애매했다. 이 인형은 누구 거지? 우유리 줘야지. 일단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뽑은 건 나지만 돈은 우유리가 냈다. 복권이면 당첨금을 나누기라도 할 텐데 인형은 그것도 안 되고. 자. 네? 나는 우유리에게 인형을 내밀었다. 돈 낸 사람이 주인이지. 선생님이 뽑으셨는데 선생님이 가지셔야죠. 나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있으면 못 뽑았을 거예요. 됐어. 이 나이에 인형은 무슨. 아까는 30살까지 방 안에 채워놔도 된다고 하셨는데. 남자가 그러고 있으면 좀 그래.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야, 인마 그런 게 어딨어! 짧은 실랑이가 오갔다. 사실 그런 퀴퀴한 집에 사람을 초대할 리는 없다.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놔둔다면 본가인데 안 그래도 좁은 동생들 방에 이렇게 큰 인형은 어울리지 않는다. 눅눅한 자취방에 놔둬봐야 금세 곰팡이나 쓸어버릴 테고. 무엇보다 인형을 뽑은 순간부터 우유리의 눈빛이 진열된 인형을 바라보던 동생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뭐 얼마나 큰 걸 뽑은 거야? 오, 상당히 크네. 상당히 크네요. 근데 펭귄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까? 누가 봐도 존나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결국 우유리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였다. 한 팔로 끌어안기에는 큰 인형이었던지라 양팔로 끌어안는 모습이 귀엽다. 잘 데려다 키울게요. 키우기는 진짜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 어? 사실 로켓몬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거든요. 그렇구나. 걔가? 새까매서 인기 별로 없지 않나? 원래 디자인은 눈처럼 새하얀색이었대요. 그래? 까만 것밖에 못 봤는데. 아주 옛날에는 로켓몬 세상에도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대요. 그런데 얘가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대신 먹고 까만색이 됐어요. 로켓몬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얘 덕분이래요. 와, 그런 설정이 있었구나.
하긴 아동용으로 만들어 놓고 세세한 부분에서 무서운 게 많았지. 탱구리 같은 거. 맞아요. 죽은 어미의 뼈를 뒤집어 쓰고 다니죠. 우유리는 그렇게 말하며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 집에는 택시 타고 가지? 네, 지금 부르려고요. 같은 방향이세요? 아니, 난 반대 방향이라서 지하철 타야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하철에서 그런 인형 들고 가기도 창피했겠다. 그것도 그렇겠네요. 덕분에 잘 골라서 산 것 같아. 그나저나 신기하네. 어떻게 거기서 딱 마주쳤지? 그러게요. 저 원래 밖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 얼마나? 한 달에 2번 정도요. 그건 좀 심하지 않나? 이불 밖은 위험하댔어요. 가끔은 나가서 운동도 하는 게 좋아. 내 말주변은 썩 좋지 않지만 다행히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는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왜? 방금 대화 중에서 왜? 앞으로도 우유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조심히 들어가. 선생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형 감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우유리는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탔다. 귀여워. 택시가 사라진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실수한 건 없겠지?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긴 했지만 나는 손에 들린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귀엽긴 해. 근데 솔직히 저는 유리보다는 요 앙큼쟁이 이 언니가 조금 더 취향이네요. 저는 너무 차분한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츤데레 같고 좀 귀여운 애들이 좋아요. 유리 너무 소심해. 아, 조금 이게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키가 취향이네요. 아이 참! 월요일.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바람이 쌀쌀하게는 해도 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다. 이놈의 오탑방은 어차피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는 이상 아니나 밖이나 다를 게 없기도 하고 항상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어제 사둔 나물이... 반찬도 매번 사 먹으면 지출이 적지 않다. 매번 집에 신세를 질 수도 없으니 가끔씩 직접 반찬을 만들고 있다. 기특한 청년! 시장에서 사온 나물을 삶아서 양념이나 참기름에 무쳐 먹는 정도라 무척 간단하다. 이렇게 간단한 걸 놔두고 한 끼에 10,000원이 넘게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다. 또 까먹었어. 치킨보단 이게 100배 낫지? 이 말엔 공감 못합니다. 우키 저격 개이라뇨. 근데 아까 월식비 15만원이라 했는데 그 돈으로 못 만들어 먹음. 맞아. 월식비 10만원 이 정도로는 반찬도 못 해 먹어요. 살찌고 건강에도 안 좋고 오래 못 살고 팩트를 맞아서 게임 못 하겠어요. 다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이야. 내가 없는 살림에도 몸뚱이 하나만큼은 건사한 게 다 이런 건강한 식습관 때문이다. 야, 원래 이런 건강한 식습관이 더 비싸. 뭘 모르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치킨도 피자도 못 먹을 거라면 뭐하러 오래 사는 거지? 오늘따라 나물에서 쓴맛이 난다. 근데 나물에다가 비벼 먹고 싶다. 비빔밥. 무슨 첫날부터 과제가... 분명 조배열 과제의 비중이 적다고 알려진 강의만 골라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조배열 과제가 2개나 생겨버렸다.
그니까 근데 15만 원 나오려면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틀에 한 끼 먹는 꼴이야 이 자식. 따로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여기서 모이는 거 맞죠? 네, 거기가 넓어서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테리어부터 남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곧잘 간과하곤 하지만 조별과제라는 건 돈이 나가는 구멍이 되기 십상이다. 아메리카노 4,000원, 카페라떼 5,000원, 카페모카 4,500원.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세상에, 내가 시장 원리를 배우기로서는 도통 이 까맣고 씁쓸한 액체에 매겨지는 가격의 원리는 이해하지 못했다. 한 잔이 무려 4,000원. 그것도 제일 싼 아메리카노가 그렇다. 쌀이 20kg에 4만 원인데 커피 한 잔 가격이 쌀 2kg랑 가격이 똑같다고? 템플릿은 제가 봐둔 게 있는데 저는 자료조사... 그럼 주제는 딱히 정할 거리가 많지도 않았다. 30분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적당히 정해야 할 것들이 끝나 있었다. 이럴 거면 굳이 모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남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혼자 빠지는 것도 그림이 안 좋다. 근데 여기 카페 되게 좋네요. 다음에도 여기서 모일까요? 우연히 고객님, 주문하신 자바치 프라푸치노 나왔습니다. 다 마신 잔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들린 소리. 아까 메뉴판에서 보기로 가장 비쌌던 바로 그 7,000원짜리 커피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걸 실제로 주문하는 사람이 있구나. 돈이 많나? 저기요, 혹시 샷 추가 안 했나요? 많아 보인다. 여기서도 볼 줄이야. 이름이 우연희였구나. 흔한 성씨는 아니니 자매가 맞긴 한가 보다. 잠시만요. 주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지 마주칠 생각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우연히가 확 고개를 돌린 순간 눈이 마주쳤다. 우연히 만난 연희 까르르 깡 꽁하하하하. 잠깐 고개를 갸웃한 우연히는 혹시 나 따라다녀요? 소름 돋으려고 하는데. 아닌데요. 조별과제 때문에 왔는데요. 나는 막 카페를 빠져나가는 일행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차피 다 끝나서 흩어졌다. 나는 잠깐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었고. 여기 학교도 S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조별과제를 여기서 한다고요? 제가 그 학교 학생인데요. S대요? 네. 참나, 그쪽이요? 그러니까 그쪽 동생분 과외를 하지 않을까요? 어째 대화 양상이 저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입장이 반대가 됐다. 컵도 다 돌려놨겠다. 더 할 말도 없으니 나는 슬쩍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다. 또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요. 저 돈 없어요. 돈도 많으면서.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요? 학교 좀... 우연히가 옷깃을 붙잡는 통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 웅얼거리기는 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다. 네? 학교가 뭐요? 학교 좀 둘러보게 해주면 안 되냐고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언제 우리 학교가 외부인 출입을 막기라도 했던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나는 저만치 보이는 정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학교를 둘러보게 해달라니.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우유리를 데리고 오려는 계획이 있긴 했다. 그다지 멀지도 않고 이런 게 동기부여가 은근히 크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혼자 방문하는 것보다 구석구석 안내를 받는 게 낫기 하겠지. 근데 그건 이 여자와는 무관한 이야기 아닌가? 됐어요! 얼굴을 붉히더니 획 돌아서 버리는 우연히. 나는 벌써 저만치 멀어진 우연히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뭐지? 그런 일이 있었거든. 제가 다 민망하네요. 데이트하자는 거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 학교에 볼 일이 있었나? 아니요, 견학하려는 거였을 거예요. 견학?
그 사람도 수험생이에요. 삼수생. 아, 그래. 1살 차이였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일단 우연히가 내가 상상하는 수험수생의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꽤 있었던 데다 보통 N수도 경제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니지, 생각해보니 돈은 아무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보다 이번에도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혹시 언니분이랑 사이 안 좋아? 네. 서로 말도 안 해요. 왜?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 부분은 주제넘게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지. 어차피 금세 화해하는 게 가족이고 괜히 캐묻기보다는 수업이나 마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럼 오늘 숙제로 로그 함수까지 마무리하고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려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 어라? 인형은? 처음 봤을 때와 달라진 게 없이 깔끔한 우유리의 방. 이제 보니 그저께 우유리가 펜시점에서 사간 인형도 인형 뽑기로 뽑은 인형도 보이지 않았다. 워낙 집이 크니 따로 둘만한 곳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인형은 자기 방 안에 두지 않나? 그건 다른 곳에. 우유리는 민망한 듯 말끝을 흐렸다. 하기야 집이 넓으니 인형 하나쯤 놔둘 곳은 차고 넘치겠지. 선생님은 동생분들한테 인형 전해주셨어요? 아니,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있어. 갈 때마다 선물을 챙겨가니까. 매번요? 대학교에 입학한 뒤로 집에 갈 때마다 동생들 줄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곤 했는데 언젠가 한번 선물을 잊었다가 유독 시무룩해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다. 그 뒤로는 매번 빠지지 않고 무언가를 챙겨간다. 덕분에 집에 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게임기 선물해줬을 때는 엄청 좋아했었지. 작년 연말에 알바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시급을 거의 2배로 챙겨준 적이 있다. 그걸로 무슨 선물을 살까 고민했는데 마침 중국 카페에 싸게 나온 게임기와 타이틀을 원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잽싸게 구매했다. 그렇게 작은 게 정가로 30만 원이 훌쩍 넘을 줄은. 그러고 보니 저거 게임기 아니야? 네? 이제 보니 책장 구석에 익숙하게 생긴 게임기가 놓여 있었다. 저게 원래 있었던가? 우리 아빠도 집에 올 때 게임기 사다 주면 좋겠다. 무슨 비밀이라도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란 우유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가끔 해요. 맞아. 그러고 보니 쉴 때 게임한다고 했지? 분명 애들 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은근히 재밌지 않아? 맞아요. 의외로 어려운 부분도 꽤 있고요. 얼음발판 퍼즐 같은 건 어렵지. 나도 한 30분 걸렸다니까. 88번 도로 쪽이요? 거기. 돌을 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 전적에선 전부 떨어뜨리면 됐었죠. 그걸 몰라서 얼마나 헤맸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30분 가까이 시간이 지나 있었다.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딸방에 이런 늦은 밤까지 남아있어서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게 뻔한데 뭐야, 벌써 8시 30분인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네요. 괜찮아. 아직 어머님이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문을 나서려 했다. 유리야, 저녁은... 어머,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아, 그게...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 뭐라고 둘러대야 하지?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잡담만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상황은 사뭇 달랐다.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방금까지 막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것처럼 문제집을 펼치고 있는 우유리가 보였다. 샤프까지 집어들고는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하며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보는 내가 오히려 떨떠름할 정도였다. 나도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급히 핑곗거리를 찾아냈다. 문제풀이가 조금 길어져서요. 아니에요. 시간 써주신 건데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도 선생님을 계속 붙잡아두면 어떡하니, 유리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별로 바쁘지도 않대요.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나는 숨을 삼켰다. 설마 공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들킨 걸까? 네? 혹시 저녁은 어떻게 하세요? 안 먹긴 했는데 아마 집에 가면 씻고 바로 잘 것 같아요. 내일 아침 강의가 있어서요. 안 돼요. 젊은 나이에 끼니거리면. 마침 소고기 사왔는데 같이 드세요. 저도요! 그래도 될런지. 그럼요. 제가 바빠서 대접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권해주시는 걸 거부하기도 못하고 라는 이유보다도 이미 소고기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웅웅 맴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2년 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5분만 계세요. 금방 준비 끝나니까요. 어찌어찌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다. 나는 어머님이 계단을 내려간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우유리도 보기와 달리 꽤 긴장하고 있었는지 책상에 풀썩 엎드린 채였다. 좋았다, 유리야. 저희도 내려가요. 그래. 와, 소고기 맛있겠다. 오, 드라마이나 나올 법한 고급스러운 주방. 탁 트여서 시원한 거실이나 따뜻한 느낌의 서재와는 또 달라 주방은 말끔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올 것 같은 곳이다. 와, 냉장고가 벽 안에 있다고? 식탁은 무슨 레스토랑에 있는 바처럼 생겼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준비된 의자가 3개였는데 서로 양쪽 끝에 앉아버려서 남은 자리가 가운데밖에 없었다. 졸지에 양쪽으로 자매를 띄고 앉아 뭔가 민망한 구도가 되고 말았다. 서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질 않나. 그나마 어머님이 중간중간에 말을 걸어줘서 망정이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아무튼 소고기는 엄청나게 맛있었다. 아마 코로 먹어도 맛있었겠지. 어머, 연이랑 서로 아는 사이일 줄은 몰랐네요. 밖에서 몇 번 마주쳤었죠. 별로 좋은 기억은 없지만 마침 동갑인데 서로 친구하면 되겠다. 말도 편하게 하고. 내가 왜 이런 찌찌한 놈이랑 그럴까? 웃음이 나와? 알게 뭐냐. 나는 어머님께 절대 복종이다. 고용이니 고용주말을 따라야지 그럼. 몇 년 만에 소고기로 배에 기름칠까지 했으니 아무런 불만도 없다. 충성.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땐 시간도 너무 늦었고 보니까 신발도 구두던데 어떻게 그 산길을 오르려고? 그리고 학교는 혼자 보러 가도 되잖아. 아, 됐어. 어디 가니 연이야? 다 먹었어. 쿵쿵쿵. 귀가 새빨개진 채로 벌떡 일어난 우연이는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왜 화를 내나 몰라. 우유리는 우연이가 사라진 뒤에야 입을 열었다. 저런 식이라니까요. 진심으로 싫어한다는 느낌이 나는 우유리의 표정이 엿보였다. 저런 표정도 짓는구나. 보통 사이가 나쁜 게 아닌 것 같다. 결국 잠시 뒤 우유리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 상황이 익숙한 듯 흰 신고는 힘들죠.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면 언니 쪽도 수험 준비를...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가끔은 눈이 너무 높은 건가 싶기도 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연히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 것 같진 않은데. 학원은 마찬가지로 안 보내시나요? 디자인과 지망이라 실기는 필요하니까 학생 때는 보냈어요. 아, 미대 쪽이요? 어차피 한 집인데 우연히도 가르치게 된다면 어떨까 잠깐 생각해봤다. 역시 거기까지는 욕심이겠지. 시간이 부족하다. 재수 때는 혼자 해보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했죠. 이번엔 어떨런지.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어머님의 얼굴.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어라 선뜻 꺼낼 말이 없었다.
미대 입시에 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희가 학원은 안 가겠다고 해서 미대 입시면 거의 필수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혼자 하도록 두는 게 맞을지. 죄송해요. 뭐가 됐든 선생님이 걱정할 일은 아닌데. 아니에요. 다 도움이 못 되어들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으니 나는 눈치를 보다가 슬쩍 말을 꺼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정리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유리야, 선생님 보내드리고 와. 네. 맞아. 과외 있다곤 들었는데 굳이? 추운데 들어가 있지. 괜찮아요. 바람도 세고 응? 아니에요. 머뭇거리다 꾸벅 고개를 숙이는 우유리. 이쯤 되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러고 보니 학교 말인데. 네? 혹시 학교에서 견학 보내준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볼래? 보통 문과생이 딱히 희망하는 과가 없으면 경영을 많이 가니까 우리 과 건물이면 안쪽까지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갈래요. 예상 외의 격한 반응이 튀어나왔다. 아무래도 정답이 맞았던 모양이다. 낮에 가는 게 좋으니까 주말이 낫겠네. 언제가 편해? 저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 알바 끝나면 3시쯤인데 어때? 좋아요. 자세한 건 금요일에 다시 얘기하고 오늘도 고생했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멀찍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인다. 나도 팔자에 없던 소고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언제까지고 이런 날만 있다면 좋을 텐데. 나도 고기 먹고 싶다. 자. 그니까 나도 소고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 신선한 고기를 달라. 맞다. 고기를 달라, 고기. 근데 더 보고 싶은데 저희가 일단은 빨리 그 싱드컵 노래를 골라봐야 돼서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저희가 오늘 목요일까지 오늘까지 내야 돼가지고 오늘까지라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 일단은 네네네 오늘 담비랑 이야기하고 노래 골라서 금요일에 저희가 낮에 방송할 거라서요. 낮에 방송할 거라서 오늘 정하고 금요일에 방송 언제 할지 정하고 해서 그거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미 SNS에 이미 어떤 노래 했다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들을 피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저랑 그 담비도 좀 원하는 노래가 좀 거의 비슷해가지고 노래 정하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떤 노래에 뭐 약간 우선순위를 두고 얼마를 베팅을 하냐, 한 4곡이나 3곡 정도 이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무리 안 하는 선에서 하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제가 낮이랑 저녁에도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휴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낮방송 담비와의 싱크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규빈님 하는 컨텐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오후 7시였네요. 제가 시간을 잘못 썼네요. 저것도 수정해야겠네. 6시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7시에 규빈님 채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하루는 푹 쉬고 우리 금요일에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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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고생 많았어요. 공지들도 고생했다. 고생했어. 나도 재밌었단다. 어디 보자. 오늘의 방송송은 이거 불러야겠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좋을지 어긋난 너와 나에게 대답 없이 구름 뒤에 숨은 달은 원망하다 덧없는 아침이 오네. 다음 말을 이어가도 괜찮을지 망가지고 또 망가진 너와 나에게 대답 없이 그려내도 끝이 나지 않는 어둠의 발이 묶인 채 영원히 잠들 수 없어. 사랑이란 말은 너무 과분한지 자격 없는 입술 위에 올리기에 제 발로 나락을 향해 걸어가는 나 잠들 수 없는 밤 또 다른 밤 또 다른 새벽 더 이상 나쁜 꿈을 꾸지 않는 밤이 어려나 위태로운 매일 어딘가에 그대 있다면 구해주오 나를 안아주오 나를. 나는 근데 야화를 너무 묵직하게 부르는 것 같아. 좀 얇게 불러볼까? 다음 생을 기약할 수도 없겠지 자격 없는 손가락을 걸어보기에 제 발로 나락을 향해 걸어가는 나 잠들 수 없는 밤 또 다른 날 또 다른 새벽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밤이 어려나 불안스러운 매일 어딘가에 그대 있다면 꺼내줘 나를 달래줘 나를 그대가 없는 밤 헤매이고 또 헤매이면 우리 함께
주오 내게. 히히. 얇은 버전도 된다. 아 근데 요즘에 확실히 밤에는 제가 비염이 심해서 오히려 낮 방송할 때 진짜 노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강약 조절하는 우키는 신이야. 감사합니다. 알려고봉 메이켓이 안녕.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내일 낮에 비염약 받으러 가야겠다. 진짜 우키님이 묵직하고 보이시한 목소리와 가늘고 가벼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요? 앞으로도 좋아해줘. 고마워. 그러니까 요즘 노래방송 지금 낮에 할 수 있을 때 좀 많이 해야겠어. 지금 낮에 좀 시간 많이 남으니까 낮에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재밌었고요. 아 근데 시스터즈 커리큘럼 생각보다 재밌는데? 나 사실 처음에 과외 너무 그거에서 진짜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약간 좀 지루할 때쯤 연희가 자꾸 개진상 부려가지고 확 깨버려 그거를. 약간 좀 유리 너무 심심한데 이러다가 갑자기 윤희가 이러고 나와가지고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있는 시크릿 커리큘럼도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빨리 해서 빨리 시크릿 커리큘럼까지 보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목요일은 푹 쉬시고 우리 금요일날 봅시다. 그니까 근데 선택지 이런 게 좀 많이 없기는 한데 근데 이게 보통 이런 비주얼 노밸류는 막 나중에 중요한 순간일 때만 선택지 있고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봐야 할 듯? 아마 중간에 그 누구 루트 탈지 아마 선택지 고를 때가 있을 거야. 거기로 봐야 될 듯? 원래 이런 비주얼 노밸류 게임은 원래 선택지 많이 없는 데가 많아요. 보통은.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들 잘 자요. 얘들아,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 오야스미 미나상.